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민주당이 준비 중인데요. 이거는 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총선 일정도 이렇게 길게 남았는데 이걸 다시 재의결을 권한쟁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 재의결을 한번 해보는 겁니까? 어떻게 네, 일정이 돼 있죠? 예.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으로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이 사적인 이익,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에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그런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는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충돌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고 그러면 이건 법률 위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법률 위반이 사안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럼 법 위반이면 이거는 당연히 그 사실 헌법적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탄핵 카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더구나 입법권에서 국회에서 이 국민의 대표인 그리고 국민들의 60~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 것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거부를 하면 입법권과 행정부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 기관의 충돌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관의 권한이 과연 우선하느냐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죠. 대통령이 틀렸다. 입법부가 맞다라고 심판을 내렸지만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헌법재판소인 겁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는 정치적 판단,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좀 더 우선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근거는 헌법이고요. 헌법의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60~70%가 찬성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지, 국민의 명령이 곧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그게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 또한 헌법재판소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다. 이제 헌재가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장악됐다고 하잖아요. 헌재 소장도 대통령과 이제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임명이 됐고 그래서 헌재가 그 헌재의 기관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이거는 인용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용이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만약에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기각이 되면 이게 지금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는 시기가 헌재 결정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총선 전에 지금의 국회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재의결을 다시 한번 해볼 그런 어떤 명분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기각이 돼버리면 여하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헌재와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재표결이
지금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네.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저는 네.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어느 게 먼저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 지금 통상 이 헌재에 이런 사건을 냈을 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심리도 하고 진행을 하고 예. 그래서 판결까지 나기에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 총선 않을까.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로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예. 물론 근데 이제 뭐 헌재가 그 심리를 앞당겨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걸로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보다는 국회에서 재표결이 아마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그래서 적어도 국회에서 한 2월이나 3월 정도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이 재표결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이나 야당의 의석으로 볼 때는 표결이 이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네, 돼야 되죠? 네. 예. 이제 뭐 숫자적으로 따지면 현재로서는 180석 이상이 그렇죠. 200석 이상이 이제 돼야 되죠. 네,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180개가 됐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양당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과 비추어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홍은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180석 플러스 네. 공천의 결과에 따라서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양심상 도저히 뭐 이렇게 된 바에야 내 양심이라도 지키고 가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고 또 더구나 여태까지 특검법은 공개 투표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고 뭐 대통령도 또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찬성해서 반대해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완전히 거죠. 지킬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재표결이 대통령 거부권이 와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가능성이 국민의 여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위원장님은 오늘 한 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운 기록이죠. 네. 싸운 기록, 투쟁의 기록이라고 부제에도 써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투쟁의 기록. 나는 왜 무도한 정권에 맞서는가? 윤석열 정권은 무도합니까? 제가 경험을 한 것은 정말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윤석열 정권과 맞섰냐? 제 대답은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제가 눈을 감거나 그리고 이제 뭐 감사원이나 정권의 탄압에 사퇴를 하라고 하는 그 사퇴 압박에 제가 끝까지 저항을 한 것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제출한다면 그거는 불의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거고 그거는 비겁한 일이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어떤 그런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인신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뭐 설령 구속되거나 죽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국가에서 뭐 고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그거는 다행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감수하더라도 이 불의한 정권에 무릎 꿇지 않겠다. 그 생각으로 임기를 끝까지 지킨 거고요. 그러한 기록을 담은 이제 책입니다. 지금 그 우리 기자님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같은 동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나 언론 저야 뭐 그 정치는 관여를 안 할 생각입니다만은 KBS나 언론 자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주의자들이라면 언론 자유는 더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은 지금 없어졌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가진 자들의 자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유, 검사 카르텔의 자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인들의 말할 자유를 보장을 해준 거는 미국 민주주의에서도 헌법으로 보장해 준 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표현할 자유를 보장을 해준 거거든요. 네, 핵심이죠.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대리에서 말하는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 질문할 자유를 보장을 해준 건데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질문하면은 불공정하다고 하니까 좀 힘듭니다. 예. 살기가. 예. 지금 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나오실 것 같잖아요. 지금 예비후보 등록은 지금 현재 그 자격 검증 신청서를 그렇군요. 제출했고 이제 출마 지역을 종로로 기재를 했습니다. 종로가 임종석, 이종걸, 곽상원, 예, 민주당 내에서도 쟁쟁하고 그 이후에 본선에 가면 국민의힘 현역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주류지만 그래도 인기가 꽤 높은 하태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 종로입니까?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지난번에 강남에 대해서 되셨죠. 강남에 제가 당시에 출마를 할 때는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를 깨는데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그래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바위에 금이라도 내게 하겠다. 그 심정으로 출마를 했고요. 그런 걸 이제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알아주셨는지 다행히도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출마를 하는 제 의미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겪었던 목격자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게 총선 출마에 임하는 제 목표이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종로라는 곳이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치 1번지가 저의 뭐 정치적인 목적이나 더 뭐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이 윤석열 이번 총선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우리 민주당의 그 구호여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하려면 제가 그 싸웠던 투사의 입장에서 목격자이고 증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치를 가지고 정치 1번지에서 그걸 할 때 총선의 이 구도가 뚜렷해질 거다. 그래서 그런 이걸 허리려는 시도가 국힘이나 여당, 집권 여당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마치 뭐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립구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본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그래서 그걸 상기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또 상징하는 정권의 탄압을 상징하는 장소가 감사원인데 감사원이 종로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시위도 여러 번 했고 또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금의 초라한 모습 이것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그 위상을 바로 세워서 국민 이 정권의 돌격대나 행동대장으로 더 이상 이런 헌법기관이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목적.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의미, 상징성 때문에 종로를 택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